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이번 총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신의 한 수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삶, 민생,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 하루를 벌고 또 그 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이 국민 여러분들의 이 살림살이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무능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세계의 유수한 기관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제 1% 중반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곳곳의 지역 경제가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참 심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또 네.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를 준비한 상황인 건데 지역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인데요. 하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금 특히 소상공인, 우리가 흔히 소상공인이라 그러면은 자영업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 중에 약 절반이 경제활동 인구라고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약 20%에서 25% 정도가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식당을 가더라도 과거 얼마 전과 비교하더라도 행여니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미 우한 폐렴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다. 아하. 그래서 1.8% 정도에 머물 것이다 해서 2% 성장률이라는 게 이미 깨졌습니다. 깨졌죠. 깨졌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거치면서는 S&P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주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1.6%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요. 이 1.6%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약 20에서 25%인데 그들의 경제활동, 즉 침체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은 더 1.6%가 아니라 1%대로도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사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이번에 성장률이 뭐 5% 아니다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지 이런 말들도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지금 뭐 종식 단계다 뭐 잘 처리하고 있다 이런 말 실컷 떠드다가 지금 불과 사흘 만에 네. 30명이 지금 150명이 되고 지금 그 숫자가 빵빵 지금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 심각해지면은 정말 이 경기 침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밖을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자영업자가 굉장히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의 생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재정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어저께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걸 발표하면서 지난 4분기의 소득이 늘었다 해서 또 자아자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네.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부터 가장 부유한 계층까지 그래서 우리가 소득 5분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또 이들 계층을 전체 가구 또는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로 해서 이제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이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줄기차게 주장했는 게 뭐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교과서에 수요 견인 성장이냐 공급 견인 성장이냐 이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에조차 없는 그러한 정책을 밀어붙여서 한 것이 바로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대변됐고 그들이 주장한 게 저소득층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못 살게 굴고 자영업자는 더 몰락시킨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말과 비교를 합니다. 왜냐? 2018년도에 이미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장 못 사는 계층의 소득이 무려 150만 원에서 약 123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18년 4분기에 123만 원 수치와 작년 4분기에 가장 못 사는 계층의 소득이 132만 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해와 비교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미 150만 원대에서 132만 원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근데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그러면 왜 늘었냐?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제학에서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 왜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원래 안 좋아질 수 없는 바닥까지 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어서 늘린 겁니다. 하지만 그 재정을 쏟아부어서 늘린 게 고작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표예요. 지금 이창근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자료인 건데 지금 1분위가 132만 4천 원 정도가 월평균 소득이다. 그리고 가장 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5분위가 945만 9천 원 정도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자랑한 게 뭐냐? 아니 봐라. 가난한 계층의 이 소득 증가율이 높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거 데이터까지 지금 싹 나오는 그 표를 봤어요. 지금 그동안 그들이 뭐 이명박근혜 정권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말했던 게 소득 양극화를 조장한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2013년에 지금 나온 수치를 보면은 4.61배였죠? 이 1분위와 5분위 간의 이 격차가.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면서 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4.37까지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대체로 그래도 4배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뭐 그 정책 이상한 거 하고 나서 2018년 보십시오. 갑자기 5.47배로 빵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껏 이번에 겨우 5.26배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그들이 맨날 욕하는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은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때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소득, 이 양극화, 즉 소득 양극화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건데 이제 와서 좀 퍼센트가 좀 올랐다고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요. 제가 박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자료를 좀 구해봤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국의 가계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입니다. 5분기째 감소세예요. 5분기째. 즉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이 지금 소득이 5분기째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2.2%잖아요. 네. 자, 올해 1분기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한폐렴이 지금 겹치면서 가게가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음 자료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1분위 소득이 약간 올랐다 그래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기저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은 저 123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10만 원도 채 안 되게 올랐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저거는 전체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인데 가장 못 사는 계층의 1분위 소득이 어떻게 증가되었냐면은 결국 노인 일자리 같은 정부의 재정을 쏟아부은 단기 그쵸. 일자리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약간 늘은 거고요. 자영업자들이 3분위,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 또는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 이렇게 추락한 겁니다. 그렇죠. 하향 평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 소득 분위 배율, 그게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경제정책의 효과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출범을 했지만 2017년도의 숫자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일어난 최순실 쇼크에 의해서 나타난 정부가 어쨌든 탄핵을 당하고 정부가 바뀌는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저 정도 나타난 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가장 화랑기 때는 소득 분위 비율이 가장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경제정책의 지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친노조 정책 등등, 그리고 규제 일변도 정책, 그리고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반기업 정책,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2018년도의 소득 분위 배율, 그쵸. 양극화 지표가 5.46배나 오른 거고요. 그리고 1분위, 가장 못 사는 계층의 소득이 120만 원대로 123만 원으로 추락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약간 전년도와 비교해서 10만 원도 채 안 되게 돈이 증가했다, 소득이 늘었다, 이걸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계층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위정자들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대외 쇼크는 단지 우리 소비 활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 활동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어쨌든 원자재든 부품이든 결국 가치 사슬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상당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기업들이 지금 생산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간다면은 소비에 있어서 생산 쇼크까지 온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은 1.6% 성장이 아니라 1%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제대로 된 정책,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폐기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재정, 투입, 재정으로만 뒷받침하려는 일시적인 미봉책만 쓰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거는 장기 지속적인 발전이나 경제를 지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우리 박사님께서 그 보도를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시장 방문하기 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해놨다라는 보도가 네. 어제 정말 일파만파 퍼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상점을 돌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정세균인데 네. 그 사람이 신촌에 방문하기 전에 그 상인회인가요? 거길 통해서 사전에 섭외 전화가 막 왔대요. 정세균 총리가 올 건데 좀 협조해 줄 수 있냐 섭외 전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뤘던 조건이 있대요. 네. 우한 폐렴 때문에, 그들은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해달라. 그 위에 거는 말하지 말라. 경기 안 좋은 게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면은 정책이 너무 이상해요,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대본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부니까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 비교하더라도 민간 주도의 성장,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선거 앞두고 통장단 수당 인상하고 온갖 수당 인상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했으니 자영업자 저소득층 좋아질 것이라 했는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경제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라면은 섭외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언론도 필요 없이 정말 묵묵하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한 자세로 접근해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짜여진 각본에서 간다면 과연 얼마나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겠냐는 것이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에도 화제가 됐지만 거지 같아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소상공인들의 97.6%가 매출이 줄었다,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장에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동장조사에 비소비 지출이라는 항목도 발표했는데요. 2018년 4분기와 대비해서 2019년 4분기에 우리가 경상조세라고 합니다. 흔히 정말 세금 올라도 너무 오른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통계로 나옵니다. 경상조세라는 건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늘 따라붙는 소득에 따라붙는 세금, 즉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늘상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그게 바로 경상조세입니다. 그 경상조세가 무려 8.3%나 올랐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또 완전 그렇습니다. 폭탄 냈다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현실이고 통계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통계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한 답을 듣는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만 제대로 집행해도 이 정도까지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국민을 볼모로 한, 민생을 볼모로 한 실험 경제정책 실험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우리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단결이 돼야 되지만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이제 한번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실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딸 한번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바로 민생이 보일 겁니다. 그러한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후보, 그러한 정당이 누군지, 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있는지 그걸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보시고 중도층에서도 평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오늘 박사님께서 이 경제 현안에 대해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이창근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그 소득 1분위, 그 가장 가난한 계층의 소득 증가, 결국 뭐겠습니까? 정부에서 돈 막 뿌려가지고 어르신들 잔디밭 풀 뜯게 하고 그런 걸로 다 올린 겁니다. 뭘 잘했다고 지금 소득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지금 자랑을 합니까?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이 다 야기했는데 이제 조금 그 숫자 조금 내려갔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백화점도 문 닫고 마트도 문 닫고 시장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최악의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지금 민생이 팍팍한 상황인 건데 경제정책 잘 된다고 호들갑 떠는 이 정권, 그러면서도 세금은 왕창 뜯어내는 이 정권, 여러분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로서 심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영상마다 이 추천을 꼭 눌러주셔서 외부로 많이 영상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저희 신의 한 수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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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